특히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려서 천재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글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만약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수업 때 한 번 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The term genius, 천재라는 용어는 can be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슬러 갈 수 있다. 수동태. 언제까지? 라틴 단어인 인지니움이라는 이러한 용어까지 거슬러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natural born talent, 타고난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essence of this talent, 이 핵심, 이러한 재능의 핵심은 is seen, 보여집니다. 역시나 수동 보여집니다. 뭐로써 보여지냐면은 original productivity, 독창적, 여기서 오리지널은 독창적인, 창의적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독창적인 생산성, 일종의 창의적인 생산성을 천재성, 이 인지니움이라는 단어는 창의적 생산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생산성은 employees,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confident intuition, 이런 대담한 용기가 뿜뿜하는 직관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성적보다는 약간 직관력, 순간적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요. 어디 접근하기 위해? new area of creativity, 새로운 영역의 창의성에 접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has genius,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창의성, 여기서 말한 창의성이란 a brilliant creative power, 뛰어난 우수한 창의성을 가진,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한 알려질 것입니다. 수동 뭐뭐로써 알려진다. 여기 에즈가 뭐뭐로써 천재라고 알려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문장 구조가 나오죠. 이 was, not until, that이라는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우선 표시 한번 해놓고 해석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자,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설명하기 시작했다. 묘사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잠재성을 혹은 the source of inspiration, 이러한 이 영감의 원천을 뭐라고? 천재성이라고, 천재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야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도 천재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즉, 르네상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술은 천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 이전에는 예술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전에는 예술과 관련된 것은 별로 천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많은 예술가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네요. 왜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은 철학, 과학,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뭐 The key significance for invention. 핵심적인, 여기서 significance는 이제 중요성, 핵심, 중요성. 어디에 있어서, for invention. invention이 원래는 이제 발명이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창의성, 이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조금 더 해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의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접속사 데디아가 되는데요. The so-called genius, 흔히 불려지는 천재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developed idea 발전시킨다. 무엇을? 생각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생각을 발전시킨다면은 no one has previously and in the world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어떠한 사람도 이전에 가진 적이 없었던 생각.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즉 사람들이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던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천재예요. 천재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바로 창의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겠죠. 예전에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창의성의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 핵심적인 중요성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 in the word of Immanuel Kant, 임마누엘 칸트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고 콤마 찍고 또 that이 나옵니다. 여기서 that은 이제 is that 1번, 이제 that 2번, 두 번째 that입니다. 또 이 창의성의 핵심 중요성은 자, genius must be considered. 이 천재들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바로 무엇이라고? 정반대로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모방정신의 정반대로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을 똑바로 이해를 해주셨다면은 아마 이 말도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왜냐하면 천재는 방금 뭐라고 했나요? 이전에 앞서 생각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생각된 적이 없었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 단 한 번도 모방된 적이 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방 정신의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천재가 되겠죠. 단 한 번도 모방되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 단 한 번도 따라하지 않은 생각, 아무도 따라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천재성이란 모방 정신의 정반대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모방의 이 바로 양극단에 천재성이 존재한다 라고 칸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칸트 씨는 참 하는 일이 많네요. 이런 것도 표현하시고. 자, 게다가 칸트는 established, 밝혔다. 여기서는 약간 주장한다, 요쯤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장한다,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genius cannot indicate scientifically. 천재성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cannot이니까 뭐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없냐면 어떻게 이것이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물이라는 거, 이게 천재적인 사고 능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이성적 사고 능력의 결과물로 이러한 결과물을 뿅 하고 가지게 되었는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이것을 결과물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천재성은 캔낫이지만 동사 2번 give the rule 그것의 법칙은 as natural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물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에게 있어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숨쉬듯이 당연한 거라서 후하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데?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증명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hence 따라서 자 where 여기서 where는 그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의 부사의 경우라서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another owes a product to his genius 자 여기서 other가 작가라는 단어이긴 한데 약간 당사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천재인 당사자가 가 원래 빚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재성에 자신의 결과물을 빚진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결과물을 그의 천재성 덕분에 빚진 경우에 천재성 덕분에 그의 결과물을 만든 경우에 그는 does not himself know 혼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떠올리게 된 건지 생각하게 된 건지 그러한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not이 부정어구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되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is it in his power 있지도 않다. 또한 있지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또한 있지도 않다. 어디 안에 있지도 않다. 그의 힘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 안에 있지도 않다. 즉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만드는 능력?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비슷한 것. 방금 네가 만든 이러한 결과물과 비슷한 거, 다른 거 만들 수 있니? 아니요. 네, 그 천재는 비슷한 것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거는 자기가 숨쉬듯이 당연하게 만든 거거든요. 응용해서 다른 것도 만들어봐. 글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원리를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숨쉬듯이 당연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at pleasure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만드는 능력이 또한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methodologically 체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친구는 communicate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to invent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to communicate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것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as would put them 마땅히 놓여져야 하는 방식으로요. 제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두면은 나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단다 하면서 가르치는 능력도 없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비슷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비슷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제자리에 그것들을 두어야 하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같은 것을 전달하는 능력 또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있지도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서 난해했거든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 펜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이 천재인 당사자가 이 결과물을 자신의 천재성의 덕을 봐서 만들었는 경우에는 자, 그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한 그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고요. 같은 것을 타인에게 방법을 전달할 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놓아야 하는 방법을 알려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뒤에 as would put them 이거는 약간 하나의 뭉텅이로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as would가 as 자체가 비문적 표현이어가지고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잘 쓰이지 않는 문법인데 지금 여기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기존에 배우는 문법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문법적으로 딱히 설명을 하지 않고 뭉쳐서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s를 그냥 as put them 놓아야 하는 이렇게 뭉쳐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문법 과정이 아니어서요. 영어에 나오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뭉쳐서 해석을 해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난이도의 문장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그냥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번 글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재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글이었습니다. 천재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이고요. 천재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